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색칠하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으로 오른쪽 그림을 칠하려고 한다. A, B, C, D의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문제 유형이 딱 2개입니다. 기본 문제. 기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류 문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는 뭐겠어요? 그냥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의 식으로. 그 다음에 분류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의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다가 우리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 그랬죠? 찝찝함이 생길 때. 그쵸? 뭔가 앞에 거가 뒤에 거에 영향을 받는 순간, 이러면 우리가 분류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부터 시작하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분류 문제인지 기본 문제인지 일단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보세요. 자, 일단 내 점 중에, 내 영역 중에 일단 먼저 시작을 할 거야. 그런데 정해진 건 없으나 그냥 원칙 하나만 잡아봅시다. 그냥 만나는 점이 가장 많은 곳부터 그냥 하세요. 근데 다른 데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일단 제일 만나는 부분이 여기죠. 3명과 모두 만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일단 4가지. 이렇게 되겠죠. 5가지예요? 5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겨갈래요? 뭐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면은 일단 붙이면서 갑시다. 자, 만약에 얘를 A로 가져가게 되면 얘만 피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가지.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3가지가 될 거고요. D는 뭐만 피하면 돼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겠죠? 2가지 색을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각각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오는 기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하고. 자, 4개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이런 지도가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몇 가지? 4가지 색으로 칠하래요. 자, 그럼 4가지 색으로 칠해 봅시다. 어디부터 할까요? 뭐 얘부터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4가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럼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 싹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해서 하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게요. 뭐 아무 데부터 합시다. 5가지 색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5개. 그 다음에 얘는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개.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몇 가지 색이에요? 6가지 색이네요. 자, 6가지 색이니까 일단 C부터 해볼까요? 6가지. 자,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5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그쵸? 아니면 일로 가볼까요? 얘만 피하면 되죠? 그러면 얘도 5가지. 자, 얘는 얘하고 얘를 피해야 되죠? 찝찝함을 못 느껴요? 찝찝함을 느끼셔야 되는데. 봐봐. 지금까지 했던 거랑 패턴이 달라. 얘랑 얘랑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알아, 니네? 모르잖아. 그쵸? 얘네 2개가 같은 색이면 얘는 5가지일 거고, 얘하고 얘하고 다른 색이면 얘는 2개를 빼야 되니까 4가지 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딱 칠하려고 하는 순간 찝찝함이 생겨야 된다고. 그쵸? 근데 이게 어떤 문제는
색칠하는 영역의 순서를 바꾸면서 찝찝함이 안 생기는 문제도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얘는 만약에 안 생기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찝찝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찝찝한 게 뭐야? A와 C가 같은지 다른지 모른다는 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찝찝한 부분을 뭐 해주시면 돼요? 분류해 주시면 돼요. 얘를. 그러면 얘는 분류를 몇 가지로 하면 돼요?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로 해서 A하고 C가 같을 때랑 A하고 C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 돼요. 대신 지금 내가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C, D, A로 갔잖아. 그러면 순서도 마찬가지로 C에서 D에서 A에서 B 순서. 이 순서대로 가야 분류가 얘가 맞겠죠.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순서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자, 얘 가지고 다시 합니다. A하고 C가 같을 때. 그러면 얘는 6가지. 얘는 얘를 피하면 되니까 5가지고요. A하고 C하고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결정되면 얘는 결정이 같이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색이야. 그럼 얘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색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역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엔 A하고 C하고 다릅니다. A하고 C하고 다르면 6가지, 얘를 피해서 5가지. 얘는 얘하고 얘하고 2가지 색을 피해야 되죠. 2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얘는 4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얘하고 이거 2가지 색을 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4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6가지, 5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할까요? 곱할까요? 더해야죠. 각각의 문제를 만족시키면 더한다고 그랬어요. 자, 5가지 영역에서 5가지 색을 칠할랍니다. 자, 5가지 색 칠하래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러면 여기에 5가지. 자, 얘하고 얘하고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얘는 얘하고 얘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 2개 색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생겨. 찝찝함 생겨? 뭐가 찝찝했는데? 난 지금 네 표정이 찝찝한데. 같은 색일 수가 있어. 누가요? 사람, 산이랑. 그렇죠. B하고 D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 얘 숫자가 달라지잖아. 근데 이랑 C가 같은 뭐라고요? 이랑 C가. 그래서 내가 너 죽여버린다 진짜. 수업 똑바로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찝찝함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먼저 썼으면 그냥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아직 써져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 얼굴이 자다 깬 지 얼마 안 된 얼굴이야 지금. 저 집에 지나시게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썼어. 얘는 얘만 신경 쓰면 돼. 얘 여기는 색칠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쓰면서 얘만 피하면 되죠? 네. 얘는 얘하고 얘만 신경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얘하고 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딱 쓰려고 그랬더니 이제 찝찝함이 생겼다고. 그쵸? 그러니까 찝찝함은 무조건 분류로 가시면 되고요. 분류로 가면 이제 B하고 D가 같을 때, B하고 D가 다를 때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자, 5개, 4개, 얘하고 얘 피해야 되니까 3개, B하고 D하고 같은 거면 B가 결정됐으면 D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E는 색깔 몇 개를 피해야 돼? 얘네 색과 얘네 색. 2가지 색만 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를 때 그럼 왔어.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고 얘도 피해야 되죠. 네.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에 몇 가지?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입장에서는 이거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되죠.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오케이? 자, 이것도 5가지 색입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C부터 할까요? 뭐 C부터 네, C부터 5가지 색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해봅시다. 자,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개. 얘는 얘하고 얘를 피해야 되죠. 2개를 피해야 되니까 얘는 3가지. 얘는 누굴 피해야 돼요? 얘하고 얘를 피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이렇게 되네? 하나의 식으로 나왔죠. 봐봐. 얘는 지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하나의 식으로 나왔지. 그쵸? 봐봐. 이거를 순서를 다르게 해볼게요. 자, 5개를 택하고 5. 그럼 얘를 피해서 여기 4가지 쓰고 얘하고 얘를 피해서 얘를 써봅시다.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그럼 4가지죠. 그러면 이제 얘를 쓸 때 뭐가 생겨? 찝찝함이 생기죠. 그 찝찝함이 뭐라고? 얘하고 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에 대한 찝찝함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찝찝함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디서 시작하든 무조건 찝찝함이 있는 문제 이렇게 나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보통 찝찝함이 이렇게 하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면. 근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면.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자,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해를 합니다. 이거 4가지 색 사용하래요. 4가지씩. 해봅시다. 뭐라고요? 누가 칠하는 4개밖에 안 써요. 4. 그 다음에 얘만 피하면 되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 얘는 얘하고 얘를 피해야 되죠? 2. 얘는 얘만 피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3.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그러면 2. 하나의 식으로 끝났죠. 그쵸? 이것도 찝찝함이 이건 찝찝함이, 그쵸? 순서만 어떻게 하면 이것도 찝찝함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어요? C가 지금 얘네 2개랑 맞닿고 있잖아. 그쵸? 근데 얘네 둘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찝찝함이 생겨요. 굳이 생기게 해볼까? 4가지. 얘만 피하면 되죠? 3가지. 이건 좀 너무 어거지니까 뺄게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찝찝함 생기고 어떻게 하면 찝찝함 안 생기죠? 네, 어떻게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찝찝함 안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고 얘 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찝찝함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문제가 많은 게 그만큼 시험에 잘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아까 이거 또 이 문제 있었죠. 이 문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뭐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단순히 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서 얘를 택하려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생기죠. 그쵸? 그러면 이게 분류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를 색칠을 해주시면 해보니까 네. 자 그럼 얘부터 하세요. 얘부터 하면 얘가 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순서대로. 그러면 얘만 피하면 되니까 4가지.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그럼 얘는 4가지. 그러면 얘는 얘하고 얘를 피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얘하고 얘 2개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럼 얘는 얘하고 얘만 피하면 되죠. 그러면 얘도 3가지. 그러면 이제 얘를 색칠할 때 찝찝함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얘하고 얘에서 찝찝함이 생기는 거죠. 그쵸? 얘네 둘의 찝찝함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찝찝함이 하나만 생겨서 2개만 된 거잖아, 지금. 그럼 이 2가지만 우리가 따져주면 되니까 분류하면 얘는 나하고 마가 같은 경우, 나하고 마가 다른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랑 나랑 같을 수 있잖아. 뭐라고요? 가랑. 그러니까 왜 자꾸 포인트를 못 잡어. 이미 여기 색칠이 끝났잖아. 내가 지금 다를 택하려고 할 때 지금 찝찝함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얘만 신경 쓰면 되지 왜 자꾸 전 거를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는 선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너 방금 안 봤어 수업? 아니 그러니까 여기 5개 칠했잖아. 그럼 얘는 얘만 피하면 되잖아. 4가지잖아. 그럼 얘네 둘만 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3가지잖아. 그럼 얘네 둘만 피하면 되지 얘가 왜 얘를 신경 쓰냐고. 맞닿는 면적이 얘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 둘만 신경 쓰면 되잖아. 3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만 신경 쓰면 되잖아. 얘가 누구랑 같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만 신경 쓰면 3가지. 얘를 색칠하려고 할 때 이제 얘를 피해야 되고 얘랑 얘도 피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 둘이 찝찝하다고.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그럼 거기서 분류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나하고 마가 만약에 같으면 얘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1가지죠. 얘가 칠한 거를 똑같이 칠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5가지 색 중에 2가지 색만 피하면 되니까 얘가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하고 나하고 이제 달라. 그러면 얘는 얘 3가지 색을 피해야 되죠.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얘는 2가지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왜 6개지? 6개 맞네? 2, 4, 6 이거 하나 어디 갔냐? 1이라서 생각했어요. 아까 1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는 일단 시험에 무조건 나올 테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재료예요, 재료. 중요한 재료예요. 자, 이거는 대학 수학이긴 한데 용어만. 자, 교란 순열이에요. 예, 그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대학 수학 용어예요. 우리가 완전 순열이라고도 하고요. 교란 순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완전 순열 쪽이 뭐 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 넷이서 책가방을 앞으로 던져. 그래서 자, 하나씩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 근데 자기 가방을
안 가져오는 경우야.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가방, 그러니까 4명이서 자기 가방을 앞으로 던져서 하나씩 가져왔는데 자기가 자기 가방을 안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다 4명이 다 서로 다른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야. 그거를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할 거야. 생각만 해도 그렇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식 풀이가 뭐냐면 원래 여기 단원이 뭐야? 경우의수잖아. 경우의수는 뭐라 그랬어? 노가다라고 그랬잖아. 노가다가 뭐라 그랬어? 가지치기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가지치기 하는 게 맞아요. 가지치기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야.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얘네가 책가방을 던졌어. 그래서 떵 해가지고 가져왔어. 근데 자기 걸 안 가져왔어. 그런 경우를 해보면 봐봐. A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죠? B 가방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B 가방을 가지고 왔으면 B는 누구 가방 해야 돼? C를 해야 되죠. C를. 왜냐면 얘가 A 가져오면 C는 C밖에 없잖아. 안 되죠. 그러면서 얘가 A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그쵸? 뭐 좀비 영화 찍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C 가방을 가져왔으면 얘는 누구를 가져오는 거야? 얘는 B를 가져와야 되죠. 아니, B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면 A를 가져오고 얘가 B를 가져오는 거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두 가지야. 얘가 두 가지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A, B, C, D 4명으로 늘어나면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요. 그래서 자, 일단 교란순열이 뭔지는 느꼈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숫자를 외웁니다. 숫자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2, 9, 44 2, 9, 18 하지 말고 시작년아 2, 9, 44 외워 그냥. 알겠죠? 2, 9, 44 외워 숫자를 2, 9, 44 외워. 교란순열은 뭐다? 2, 9, 44다. 그냥 외워. 어? 그냥 일단 외워 이 새끼야. 교란순열은 뭐다? 라고 하면 2, 9, 44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3명짜리 교란순열을 하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야. 그쵸? 그래서 얘부터 시작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대학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무슨 표인지 알죠? 느낌표. 팩토리얼이죠. 네. 느낌표는 없어 보이잖아. 이거 순열의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2명을 줄 세우는 건 이 팩이고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교란순열은 팩 2 이렇게 써요. 팩을 앞에 써요. 그러니까 고교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3명이 교란순열이다. 이건 팩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몇 개라고? 얘가 2개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4명을 교란순열하면 뭐다? 얘가 9고요. 그 다음에 5명을 교란순열하면 뭐다? 얘가 44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9, 44 그냥 이것만 외우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9가 4명인지 5명인지 3명인지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2부터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2, 9, 44. 왜 그러냐면 3명 교란순열은 암산도 되거든. 그렇잖아. 3명짜리 교란순열하면 A가 뭐야? B, C. 2가지네. 그러니까 3개가 2개네. 그럼 9는 4개네. 이건 5명이네. 이렇게 해서 6까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의 정식 풀이가 이거라니까. 그거 가주치기라니까. 이건 대학 수학이라니까. 이건 내가 알려주는 그냥 야매고 정식 교육과정은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5명이 되잖아? 이게 이게 만약에 4명짜리잖아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몇이야? 일단 B 될 수 있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 선택할 수 있고요. C 선택할 수 있고 D 선택할 수 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소음자를 쓰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얘는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얘는 D 선택할 수 있고 얘는 C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잖아. 그러면 얘는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A하고 D 남았거든? 근데 여기서 A를 택하면 얘가 D를 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D를 택하고 얘가 A를 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남았어요? B, C 남았죠? 그러면 얘가 B, 얘가 C.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봐봐. A가 B를 선택했을 때가 세 가지잖아. 그러면 얘가 C를 선택했을 때, D를 선택했을 때도 세 가지에서 9개가 맞긴 하거든? 근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게 아니야. 짝수개지. 홀수개지. 그쵸?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2가 한 명이 더 있으면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B, C, D, E잖아. 그럼 뭔가 4가지지. 그럼 각각이 11개냐? 아닐걸? 맞나? 아닐걸?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경우와 그 다음 경우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야? 해봐야 돼. 이걸 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알겠죠? 또 잘 나오는 거니까 교란순열은. 그래서 어차피 6개짜리는 안 나와요. 이거 6개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규 교육과정이 이건데 못해요. 시험에 나오는 건 4개 아니면 5개예요. 근데 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부터 외우겠다고.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교란순열이 뭔지는 알았잖아. 근데 봐봐. 교란순열로 만들 수 있는 문제 형태가 엄청 다양하다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책가방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게 다 교란순열이야. 그럼 교란순열이 이거 말고 또 있냐? 네, 또 있어요.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느낌이야? 그러면 이거는 교란순열로 가져와서 답을 쓰시면 돼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고3 돼서 확률과 통계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안 나오죠, 저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I6은 느낌은. 6은 안 나와요. 네, 5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배우는 거 그대로 확률 해봤어요? 중학교 때 확률 안 나오죠? 했어요? 확률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다 나와. 그래서 우리 3학년 가가지고 확통 공부할 때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 알겠죠? 그러니까 3학년 때도 쓸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교란순열 문제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아우, 시부러 못 느끼면 안 되는데? 느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0이 아니라며. 그럼 A1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1이 아니라는 거야. A2가 2가 아니라는 거야. A3가 3이 아니라는 거야. A4가 4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내 책가방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4개짜리 교란순열이라고. 팩토리얼 4. 그러니까 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자, 얘는 뭐예요? 5개짜리 교란순열이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44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명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서 섞어놓고 임의로 가져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뭐야? 교란순열이죠. 몇 개짜리? 4개짜리 교란순열이죠. 그러니까 9. 이렇게 하시면 된다. 쉽죠? 4명의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본 후 시험지를 바꿔서 채점한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란순열 문제라는 거를 캐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말고 기발한 것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함수 문제로도 이거 교란순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5명이 있는데 A는 자기 가방을 가져갔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자기 가방을 못 가져갔어. 답 뭐야? 뭔 쌉소리야. 9. 왜? A는 자기 가방 가져갔다며. 그럼 A는 갖고 꺼줘. 그럼 나머지 4명이서 다 자기 가방을 못 가져간 거 아니야. 교란순열이라고. 집중을 하라니까. 확 눈 찢어가지고 이렇게 벌려놓기 전에. 오, 방금 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순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애가 넌데? 자, 순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이래서 순열이라고 그랬죠. 자, 순열이라 함은, 자, 순열은 N명 중 R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우기. 자, 보시면 이 단어 속에 사실 순열 조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N명 중 R명을 뽑는다. 이게 뭐야? 이게 조합이죠. 이게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일렬로 줄을 세운다. 얘가 팩토리얼이면서 순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순열은 일단 N명 중 R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겠다고? N, P, R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이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N-2 쭉쭉쭉 해서 1 나올 때까지가 아니구나. 왜 팩토리얼을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곱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R개야. R개를 내려서 곱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했습니다. 이런 거죠.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우기. 자, 얘를 하면 중학교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3명을 일렬로 줄 세워? 그러면 3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 몇 가지? 5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이게 순열이라고. 이거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기호를 쓰자고. 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뭐 하겠다고? 3개를 내려서 곱하겠다고. 이게 순열이라고. 오케이, 파리? 기호만 새로운 거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NPN, NPN은 뭐예요? NPN은 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 해서 N개를 내리면 2 곱하기 1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러면 굳이 NPR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NP0 이건 뭐예요? NP0을 정의에 갖다 놓아서 해봐. 안 뽑았어요. N명 중 0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몇 가지야? 0가지.
0가지. 봐봐. 1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거는 0가지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0가지는 어디에 있는 거야? 확률에 존재하는 거야. 경우의 수는 야, 나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아, 있으면 안 되는데. 0명이라고 그래도 경우의 수가 나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저번 시간에 돈 내는 거 했었잖아요. 네. 경우의 수에서. 그죠? 거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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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안 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내는 행위도 경우의 수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줄 세우시오. 못 세워! 이것도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얘는 한 가지예요. 마찬가지로 0팩. 0팩이 뭐야? 0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못 세워! 그래서 얘도 1이에요.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NC 0 해도 이것도 1이에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순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열을 배우면 모든 문제집의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첫 번째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자, 얘는 뭐 하는 거냐? 그냥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MP2는 뭐야? M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내리란 얘기죠. 얘가 뭐다? 얘가 ON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2차 식이 간단하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N은 뭐예요? N은? 2보다 커요. N은 뭐예요? 네, 2보다 큰 기본적인 자연수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우리가 전개를 안 해요. 왜? 숫자 몇 개만 대입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건 뭐 간단하니까 그냥 전개하셔도 되고요.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비례식이네? 이거 곱하기 이거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써보면 얘는 5에 NC2 P3. 자, 얘입니다. 얘. 자, 이렇게 됐어요. 얘 식으로 나타내면 뭡니까? 5에 n 플러스 2부터 해서 3개, n 플러스 1, n까지 이렇게 곱하란 얘기죠. 얘가 누구랑 같대? 12배 MP3과 같답니다. 그러면 얘는 12에 뭐야? n부터 시작해서 n-1, n-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얘하고 날라가고 이것도 2차식이니까 전개하셔도 되고 대략적인 n에다가 값을 몇 개씩 넣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쟤는 자 7PR. 야, 얘가 211에 이게 문제가 앞에가 미지수면 전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뒤에가 미지수면 이거는 전개가 좀 그지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얘를 전개를 하잖아. 7PR을. 그러면 얘는 7부터 시작해서 6 곱하기 알게만큼 가는 거야. 알게만큼 간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왜? 어차피 N, R 다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인데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거 어차피 7부터 내려서 곱했다며. 그러니까 210을 뭐 하면 돼? 소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3, 7에 21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6, 30 곱하기 7 이렇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곱했다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면 이것도 싫어. 그래, 싫어. 7 곱하기 6 6, 7에 42 아직 멀었네? 5 42에 5, 10 나왔네.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고, 이런 문제는. 알겠죠? 네, 4번도 마찬가지죠. 4팩을 먼저 계산해서 이쪽을 계산 때리세요. 그 다음에 5부터 내려서 곱해보세요. 그럼 뭐 나오는 개수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원수가 n명인 어느 학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가 이거일 때 n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제 일단 회장, 부회장, 총무. 자, 이거는 순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반장, 부반장, 순열. 그 다음에 대표 2명. 이게 조합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n명 중에서 뭘 뽑는 거야? n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쓴 애가 회장, 그 다음 부회장, 그 다음 총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가 1320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n의 n-1의 n-2가 1320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 132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넣으세요. 뭐 n에다 대충 뭐부터 넣을래? 일단 10, 10, 10 곱하면 100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10보다는 일단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한 12쯤 넣어볼까? 12, 11, 10 이렇게 하면 뭐예요? 1, 2, 1, 2, 오우씨 한 번에 맞췄어. 1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알겠죠? 막 전개해서 막 조립제법 하는 그러지 마시고요. 돼요 그게? 아, 진짜 이거 보면 미친듯이 전개부터 하는 애들이 있어요. 3차니까 조립제법. 뭐라고? 못하겠어요? 너 어렸을 때 구몬 선생 데리고 와. 누구한테 배웠어 구몬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몬을 했었어야지. 왜 수계산을 못해? 저 친구 있었으면 미친듯이 전개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우리는 각각의 재료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재료들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오세요.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서는 방법수야. 자, 첫 번째 재료입니다. 중요한 재료예요, 중요한 재료. 자, 이웃한다. 이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가 대표 재료예요. 대표 재료. 그 다음에 여기에 꼽사리로 빈 의자. 문제. 자, 이렇게 재료예요. 이렇게. 이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웃한다? 나와야 돼. 이웃하지 않는다? 나와야 돼. 알겠죠?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시면 이거 딱딱딱 풀려요. 자, 일단 이웃한다. 앞으로 자, 이웃한다 라고 하면 니네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예전엔 밧줄 덩어리로 했었는데 네이버후드. 좀 그래. 용어가 좀 저렴한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 뭘로 바꾸지? 묶음 덩어리. 그냥 이거예요. 이거. 묶음 덩어리예요. 묶음 덩어리. 알겠죠? 결론부터 해. 자, 이웃하지 않는다 나오면 무조건 상대부터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지금 고3이 순열조합하고 있거든.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줄세우기거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줄 세우겠어요? 아니죠. 뭔가 조건을 추가하면서 줄을 세울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대꾸를 하라고. 알겠죠? 내가 뭐라고 하면 대꾸를 해야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한대. 자, 여자 3명이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남자가 4명이 있고요. 여자가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야. 근데 여자 3명이서 서로 이웃한대. 그럼 우린 뭐라고?
첫 번째 묶음. 이 묶음의 뜻이 뭐겠어요? 이웃하는 애들을 일단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덩어리 취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묶은 다음에 한 덩어리로 덩어리 취급하라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 일단 묶었죠? 덩어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5덩어리를 그냥 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대신 얘는 묶어놨으니까 흐트러지지 않겠죠? 계속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신 얘네를 묶어놨더니 지들끼리 안에서 줄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3팩이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남자 4명, 여자 3명이 각각 이웃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남자도 이웃하고 여자도 이웃하는 거야. 그럼 남자도 뭐 하면 돼? 덩어리 취급하는 거야. 그럼 덩어리가 몇 덩어리? 2덩어리. 그러니까 2덩어리를 줄 세우는 거니까 2팩이야. 그리고 덩어리 안에서 남자 4명 줄 쓸 수 있죠?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덩어리 안에서 여자 3명 줄 쓸 수 있죠?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남자가 양 끝에 서는 방법의 수야. 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얘부터 찾기를 하잖아. 남자가 양 끝에 쓰래. 그러면 남자를 양 끝에 먼저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를 양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5자리가 이런 식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식을 쓸 때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요? 먼저 남자 2명부터 양 끝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불러봐. 5팩 2. 아, 4팩 2. 4P2예요. 팩이 아니라. 네, 4P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말로 하면 뭐야? 4명 중 2명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운 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조건 만족시켰지. 그럼 나머지 애들 5명은 어떠한 조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줄 쓰면 되죠. 그게 뭐가 된다? 5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쓸 때는 일단 기호와 이거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틀리면 그냥 이 상태로 냅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는 성적이 올라요. 알겠죠? 풀이 과정. 자,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줄 쓴답니다.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서는 경우 어떻게 하자고요? 묶어. 그럼 덩어리 몇 덩어리? 에라이씨. 6덩어리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 하고 밧줄로 묶은 여자 3명이서 줄 쓸 수 있죠? 그게 3팩토리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야. 자, 이웃하지 않게야.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게는 뭐라고요? 상대부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하지 않으라고 하는 애는 여자잖아. 그러면 여자 빼고 상대부터 줄 세우라고. 5명. 오케이? 그러면 남자가 5명이니까 남자 5명을 먼저 줄을 세우세요. 이게 뭐야? 이게 5팩이지. 그죠? 자, 줄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좀 멍 때리는 단계죠? 죽여버리죠? 뭔 소리야? 내가 여기 있어? 야, 네 눈알이 여길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누워서 수업해? 여길 봐, 이 새끼야, 여기를. 아,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멍 때리면서 뭔 생각해? 여자 생각해? 남자 생각하냐? 아, 뭔 소리야, 너 표정이. 이러고 있었다니까?
내 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와 나이키. 어이가 없네 진짜. 자, 5팩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 3명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야? 사이사이. 몇 자리? 6자리. 6자리죠. 자, 이거 이제 만들어봐. 6자리 중 완성해보세요. 6자리 중 6P3. 3자리를 뽑아 여자들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6P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네. 오케이 바리. 이거 확통 이쪽 순혈조합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배우고 확통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얘학교만 1학기,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 만약에 2학년 때 확통이 있으면 아니다. 확통은 겨울방학 때 하는 게 낫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노트 정리 잘 해놓으시고 고3 때까지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확통할 때까지. 자, 남자 2에 여자 3명이 한 줄로 쓰는데 한 줄로 서는 방법을 A, 양 끝에 여자가 서는 방법을 B라고 하자.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뭐 다 배운 거예요. 자, A는 그냥 줄 세우라는 거죠. 그쵸? 아가, 네가 시험 보는 거니까 네가 좀 적극적으로 대답 좀 해줄래? 네. 네. 자, 일렬로 줄 쓴데 A는 뭐야? 저봐, 또 멍 때리고 있었어. 저거. 아니 문제. 남자 2, 여자 3명이 한 줄로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뭘 생각을 해. 바로 나와야지. 뭐야? 5 팩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여자가 양 끝에 쓰는 거야. 여자가 양 끝에 쓰니까 여자가 양 끝에 쓰고 나머지 3명이 가운데 쓰는 거야. 그러면 여자를 양 끝에 먼저 세워. 식으로 불러. 뭐야? 3P2 곱하기 3팩.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서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화단에 붉은색 꽃 2개, 노란 꽃 2개, 파란 꽃 3개를 일렬로 심을 때 노란 꽃은 노란 꽃끼리, 파란 꽃은 파란 꽃끼리 이웃하게 심는 경우를 뭐야? 딱 보자마자 이웃 이거죠. 그쵸?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노란색 꽃 2개는 덩어리 취급해주고 파란색 꽃도 덩어리 취급해주고 그쵸? 묶어가지고 네, 끝났네. 뭐 붉은색은 아무렇게나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덩어리가 몇 덩어리? 세 덩어리야 그 이 새끼야. 붉은 꽃이 2개잖아. 그죠? 그럼 뭐라고? 4덩어리죠. 그러니까 일단 4팩 해주고 그 다음에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대. 그러니까 붉은색이라고 같은 꽃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얘네 안에서 묶음에서 줄 쓸 수 있으니까 2팩, 3팩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네. 자, 그 다음에 자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에서 일단 읽을 때부터 짜증 나왔나? 뭐 때문에 짜증 나? 그렇지. 0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그쵸? 5장의 카드에서 4장을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몇 수야? 그러니까 4개를 뽑는 거야. 근데 하나의 식으로 돼, 안 돼? 왜 안 돼? 그렇죠. 0 때문에. 그럼 무조건 뭐 하라고? 분류하시라고. 분류하시라고. 분류. 그럼 얘는 분류를 어떻게 할래? 4장의 카드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분류할 거야? 분류는 항상 내 맘이야. 내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할래? 아니 방금 하나의 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랬어?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일본은 분류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풀게? 중학교식. 아니 중학교식으로 풀면 분류가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순열조합 배우는 형태로 할 거면 분류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하고 싶다는 이거지 지금.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이거 하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실전에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이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3개, 2개. 그 새끼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형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자 하면 그럼 분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분류를 기준을 뭘로 할래? 안 할 거야? 뭘 웃기는지 그러니까 0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0이라고. 0을 포함하냐? 0을 포함하지 않냐? 이걸로 분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네. 그죠? 자,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1, 2, 3, 4 뽑은 거야. 한 가지야, 한 가지. 그거를 줄 세우는 거니까 몇 가지야? 4팩이야. 엄마야. 얘가 4팩이야. 그 다음에 0을 포함해. 0을 포함하면 0을 포함했을 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0, 1, 2, 3.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뽑았을 때 우리가 줄 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이렇게 뽑을 수 있을 때. 3, 3, 그럼 또 중학교 거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봐봐. 우리는 지금 답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를 확장해 가면서 연습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때 이 문제 나오면 당연히 아까처럼 풀겠지. 근데 우리는 문제는 이런 문제의 유형을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습을 하자고, 연습을. 이런 거는 봐봐. 이거 일렬로 줄 세울 거거든. 근데 0이 걸리잖아. 뭐라고? 0을 고정시키는 거. 좋아. 그럼 봐봐. 0을 봐봐. 0을 여기에 고정한다. 여기에 고정한다. 여기에 고정한다. 여기에 고정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 고정이지. 그럼 뭐야? 본 사건보다 여사건이 적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4팩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0이 여기 고정된 걸 빼면 되잖아. 그게 뭐야? 3팩이지. 그쵸? 그래서 얘가 4팩 4팩 마이너스 3팩을 해. 근데 이거는 뭘 뽑았을 경우야? 0하고 1, 2, 3을 뽑았을 경우야. 그쵸? 그러면 0하고 2, 3, 4를 했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이건 또 조합을 배우면 그렇긴 한데 이게 몇 가지예요? 이게 4가지예요. 4가지. 그건 이제 조합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실전에서 이렇게 안 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4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랍니다. 그래, 이걸 언제 다 그걸로 하냐? 합시다. 자, 일단 4자리 숫자야. 이건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10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래. 2팩. 그 홀수는 뭐야? 그쵸?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쵸? 그럼 여기하고 일단 홀수를 집어넣는 가지수가 2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슬슬 연습을 합시다. 뒤에부터 이제 조건도 많아지고 식도 많아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썼잖아? 그럼 그 다음은 확정하는 거야. 확정. 식을 썼으면 그 다음은 확정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2하고 3을 넣었잖아. 그게 2팩이라며. 그럼 그 다음은 그냥 확정하세요.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확정을 하시라고. 알겠죠? 이게 식 쓰고 확정, 식 쓰고 확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까? 네. 뭐 들어갈 수 있어요? 0하고 2하고 4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3개 중에 뭐 하는 거야?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과 똑같죠. 됐어요?
자, 1부터 6까지의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10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또는이 들어가 있죠. 네, 더하기는 맞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저기 쉬운 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또는 그거 이제 더하기. 우리 맨 앞에 했던 거.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니네가 아직 집합을 안 배웠잖아? 여사건. 왜 그러냐면 또는의 개념 봐봐. A 또는 B.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A 다 B 다. 그 다음에 뭐야? A, B 다.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로 보면 뭐야? A, B 둘 다 아니다만 남잖아. 그쵸? 그러니까 A 또는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네 3개를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다고. 그래서 여기부터 나오는 문제에 또는은 여사건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의 자연수 4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10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가 홀수인 자연수를 구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얘 봐봐. 홀, 짝, 문제 만족하죠? 짝, 홀, 문제 만족하잖아. 홀, 문제 만족하죠? 그러면 문제 만족하지 않는 하나의 경우가 짝짝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전체 사건이 뭐야? 몇 개 중에?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게 얘네 각각을 더한 게 얘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나는 뭘 빼겠다고? 짝수 들어있는 걸 빼겠다고. 그러면 짝수가 몇 개야 지금? 2, 4, 6 3개죠.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짝수를 집어넣어. 식 썼어? 그럼 확정해. 2, 4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요. 4개 남았어.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된다고. 근데 우리 처음에 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이 4이거나 또는 8이거나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 또는 문제는 실전 시험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사실상 여기부터는 또는은 여사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와 B는 뭐하고? 이웃이면 뭐라고? 그래, 묶음 덩어리라고. C와 D는 뭐하라고? 이웃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라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이제 안 나오면 싸대기 맞기.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제 2개 섞어놓은 문제야. 그쵸? 조건이 나와있으면 뭐 하라고? 하나씩 해결을 하라고. 하나씩. 자, 일단 얘부터 해결합시다. A와 B는 이웃하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A와 B를 묶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이웃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묶어서 덩어리 취급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야. 얘네 둘은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이웃하지 않게는
이웃하지 않겠면 뭐라고? 상대부터. 상대부터라고. 그럼 상대부터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B 덩어리와 E와 F부터 줄 세우라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시작합시다. 그럼 뭐야? 일단 3팩.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줄 쓸 수 있죠? 2팩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줄 세웠어. 이제. 그럼 이제 C하고 D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4개. 4가지죠. 그쵸? 그래서 4자리 중에 몇 자리? 2개. 2자리를 선택해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재료를 알려줄 거야. 네. 그러면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내가 알려준 재료를 끌고만 오면 된다니까. 그럼 족밥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게 끌고 올 수 없는 문제가 뭐야? 그게 경우의 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운 거야. 경우의 수는 뭐야?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질 걸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분류야, 분류. 새로운 문제 분류가 나오면 살짝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어렵고 이렇게 알려진 문제들은 그냥 끌고 오기만 하면 돼요. 끌고 오기만. 그게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잘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아, 보여? 보이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하라고? 상대부터. 상대가 누구야? D, E, F. 그럼 D, E, F 줄 세우는 게 몇 가지? 3팩. 그럼 간격은 몇 가지? 4개. 4개. 4자리 중에 3자리 택해서 A, B, C 넣으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네. 오케이. 선생님. 네? 4팩이랑 4P3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긴 한데 4P4가 4팩이고 4P4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설지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설명 듣지 말라는 이유가 답은 어차피 똑같아. 근데 중간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몇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같은 유형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풀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각계 전투로 풀면 쉬워. 뭐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거? 그건 아니야. 그건 얘가 잘못됐어. 그렇게 못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다른 방법을 쓰면 쉬워. 근데 내가 이 그룹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의 기본 풀이를 해. 근데 이건 연습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는 내가 나한테 배운 대로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요. 그렇게 푸시면 된다고. 기본 뿌리만 가지고 있으면. 알겠죠? 대신 문제마다 풀이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남자 여자 각각 3명씩 교대로 일렬로 쓴다. 이건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그냥 교대로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냥 이렇게 교대로 쓰라는 거야. 교대로. 이건 이웃하지 않는 것과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교대로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줄 쓰는 경우 이거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 남자는 남자끼리 3명 줄 쓰면 되잖아. 3팩. 여자는 여자 자리에서 3명 줄 쓰면 되잖아. 3팩.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태클 거는 그 확통에 저주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 그죠? 사람의 상식선에서 그런 게 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2. 이건 왜 2야? 2가지의 2야. 알겠죠? 왜? 이건 남녀고. 연함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2가지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 쓸 때 이거는 꼭 써주세요. 2
2팩, 2P1, 2C1 이거 어차피 다 2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쓸 때는 옌지는 확실히 표현을 해주라고.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도 좋아요. 네.